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최근 안 오른 주식이 없을 정도로 미국 주식시장은 호황입니다. 그 덕분에 테마주, 급등주, 소형주를 제외하고 이건 확실히 더 오르겠는데 그런 느낌을 주는 대형주들이 없는 게 현실이죠. 그나마 아직 저평가로 보이는 주식들은 대부분 코로나 타격을 크게 받고 아직 100% 회복하지 못했지만 올해 백신이 확산되고 코로나가 잡힌다고 생각하면 오를 수 있는 주식들입니다. 코로나로 타격 입은 주식들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디즈니나 우버처럼 코로나로 타격은 상당히 받았지만 다른 사업이 뜨면서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주가가 더 오른 주식들도 있고 AMC처럼 특이한 상황의 주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극장이나 헬스클럽처럼 완전 폭망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가장 타격받은 대형주는 여행이나 석유 관련 주식일 것 같은데 여행 관련 주식 중에 최근 상장 후 말도 안 되게 고평가에 거래 중인 에어비앤비 주식의 영향인지도 모르겠지만 익스피디아 같은 주식은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더 올랐습니다. 호텔 체인의 양대 산맥이라는 힐튼이나 메리어트 등의 주식도 코로나 전의 가격을 넘었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에 거래 중입니다. 카지노나 리조트 주식들 그리고 명품 주식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돈이 너무 풀려서 그런지 요즘 주식시장은 뭔가 엄청나게 과열된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미쳐있냐고 하면 테마주, 스펙주, 급등주, 작전주 등을 차치하고서라도 원자재인 석유, 천연가스, 철, 구리, 실버, 비료까지도 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석유 같은 경우 작년 1월 코로나 전에 이란 장군이 이라크에서 미국에 암살당하고 미국 함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급파되는 등 트럼프가 재선을 앞두고 이란이랑 한판 붙는 거 아냐? 하는 분위기일 때 유가가 62불까지 치솟았었는데 현재는 수요 회복도 없이 유가가 그때 가격에 육박해 있습니다. 물론 시추 장치가 당시보다 50% 정도 줄었고 미국 생산량도 많이 줄었지만 놀라운 가격이죠. 특히 언택트주뿐 아니라 대부분 유명 컨택트주들도 실적이 여전히 반토막인 가운데서도 주가 자체는 코로나 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그만큼 장이 미쳐있다고 보시면 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금리를 인상할 때쯤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이 유지되는 동안은 겨울잠 자기 전에 청설모처럼 계속해서 입속에 먹이를 집어넣어야겠죠. 여행 관련 대형주 중에 그나마 아직도 오락가락한 주식은 항공주와 로얄 캐리비안 같은 크루즈 선박 관련 주식들 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크루즈 사업은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현금은 소진되어 가고 증자로 발행되는 주식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가 회복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항공주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각종 항공사부터 보잉 같은 여객기 제조사, 로키트 마틴처럼 전투기부터 최근 로켓 엔진 회사까지 인수하며 항공뿐 아니라 우주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인 회사도 있고 한때 로키트 마틴의 경쟁자로 F-16으로 대박을 터뜨렸다가 항공기 사업부를 로키트 마틴에 매각한 후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다가 걸프스트림 항공우주를 인수하고 다시 항공산업에 진출한 제너럴 다이나믹스, 그리고 항공기 엔진, 항공전자 등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체인 레이던 테크놀로지스사 등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잉의 라이벌 에어버스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캐나다 회사 봄바디어는 신형 C 시리즈 여객기 개발 지원으로 고생하다가 작년 코로나 직전에 항공사업을 에어버스에 팔아버렸습니다. 먼저 항공사들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에어캐나다를 투자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한국 항공사가 아니라면 미국에 상장된 델타,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등이 가장 유명한 투자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꼭 챙겨볼 만한 ETF가 있는데 IYT나 XTN 같은 교통 관련 ETF도 항공사를 25%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항공사 전문 ETF인 JETS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JETS를 왜 뺄 수 없냐면 앞에서 말한 4개의 미국 항공주들을 기점으로 이 회사들이 약 4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할 것 없이 총 40개 정도의 항공사 주식으로 구성된 ETF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위 14개 회사 중 에어캐나다와 카고제트만 캐나다 회사이고 나머지 12개 회사는 제너럴 다이믹스사 포함 미국 항공사들입니다. 그중 지난 3개월 동안 30% 이상 주가가 회복한 곳은 4군데입니다. 코로나 전인 1년 전 가격과 비교해보면 JETS ETF는 작년 3월 저점에서 거의 100% 반등했지만 1년 전 고점 대비 아직
아직 마이너스 25% 떨어져 있고 사우스 웨스트는 마이너스 11%, 델타는 마이너스 26%, 그리고 아메리칸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여전히 마이너스 40%대입니다. 앞에서 말한 4개의 항공사 중에 ETF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로 가지고 있는 사우스 웨스트 항공은 가장 덜 알려졌지만 4회사 중 최고의 재무표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항공사들이 코로나로 비행 도시들을 줄이는 와중에도 공격적인 경영으로 새로운 도시를 추가하는 등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은 저가 항공이라는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의 주가를 거의 회복했습니다. 델타 항공. 델타는 중간 저석 환마기를 4월까지 연장했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CEO는 해외여행은 최소 내년까지 회복하기 힘들겠지만 향후 몇 개월 동안 예방접종이 증가한 후 올 후반기에 미 국내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델타는 4분기 동안 확실히 AAL이나 UAL보다도 좋은 수용료를 올렸고 그 회사들보다 국내 비즈니스 관련 승객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CEO의 예상대로 후반기에 여행용 승객들이 늘어나며 중간 칸막이도 제거하게 된다면 기존 비즈니스 승객 우위와 더불어 라이벌인 다른 두 항공사보다 더 빠르게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유나이티드 CEO는 작년 4분기에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발표한 후 올해 여행객 반등 기대에 대해 백신 대량 접종 후인 2022년은 되어야 비즈니스 승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봤고, 마진은 2023년이 되어서야 코로나 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델타보다 보수적인 전망을 하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항공사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많은 지표가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현금 소각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부채 수준과 유동성 등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현금 소모가 적을수록 코로나부터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작년 4분기 실적이 추정치를 웃돌면서 주가가 순간 급등하기도 했지만 1일 현금 소각률이 여전히 22밀리언 달러에 이르고 아직 커버하지 않은 공매도 비율이 거의 16%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미국 항공사 중에 가장 높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40% 넘게 오르면서 주가가 많이 회복했지만 부채가 가장 많고 1일 현금 소각률도 높은 편이라 세계의 대형 항공사 중에서는 여전히 제일 위험해 보입니다만 아메리칸 항공이 파산할 것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아직 해외여행 승객 복구가 힘든 상황에서 2020년 4분기 국내 매출 부분 감소는 경쟁사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는 겁니다. 반등한다면 업사이드는 유나이티드나 아메리칸이 더 커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 두 회사가 사우스 웨스트와 델타보다 나아 보이는 점이 크지 않고 사우스 웨스트나 델타가 가장 먼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 보여서 굳이 항공주를 산다면 이 두 주식 아니면 차라리 이 둘의 비중이 가장 높고 에어캐나다도 들고 있는 JETS ETF가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항공보다는 유나이트가 더 나아 보입니다. 에어캐나다의 경우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연간 영업수익은 70% 감소했으며 작년 하루 약 13밀리언 달러의 현금 소각률을 보였습니다. CEO는 인터뷰에서 구제금융 패키지에 대한 연방 정부와의 최근 회담 진행에 고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에어캐나다는 작년 6월에 직원의 50%와 항공기 75대를 퇴역시켰고 국내선 30군데를 중단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6개 이상의 국내선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고 1,9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24달러의 유상증자로 주가가 희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어트랜짓 인수로 코로나에서 회복만 된다면 캐나다 대표 항공사 입지를 더욱 굳힐 수 있고 현재 유동성을 잘 관리하는 중이라 파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캐나다 정부에서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 주가는 20에서 25달러 사이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항공사들은 모든 사람이 희망하는 것처럼 백신이 빨리 퍼지고 수요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다른 산업과 달리 승객수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비행기와 조종사를 다시 공중에 띄우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승객이 늘어나면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 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도전은 일일 현금 소모가 감소하고 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비용과 수익을 적절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정유업체 정제 마진이 살아나려면 항공업이 살아나서 항공유 수요가 증가해야 하는데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트 연료 가격이 한 달 전보다
40%가 훨씬 넘게 웃돌면서 코로나와 함께 이중고를 겪는 중입니다. 항공사회 앞에서 언급한 5개의 회사를 보시면 보잉은 최근 총 4대의 보잉 747 주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당도 없고 요즘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보잉 737 맥스를 비롯한 주문이 취소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항공사들이 보유 중인 사용 가능한 비행기조차도 관리비와 정비비를 아끼기 위해 폐기 처분하는 분위기라 큰 매력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군수업체 겸 항공업체들은 현재 실적이나 기대치로 보면 전부 저평가로 보이고 현재 주가 역시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도 괜찮은 가격으로 보여서 장기 투자 시 괜찮은 수익이 예상되지만 다른 주식, 특히 현재 오일 섹터를 두고 들어갈 만한지는 의문입니다. 이들 회사의 항공우주 산업이 코로나로 인해 타격받은 걸 떠나서라도 요즘 같은 주식 광풍 속에서도 방산업체의 대부분이 소외당하고 저평가 분위기라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들어갈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